노영민 정부 3대 전략산업 이렇게 직접 챙긴 배경, 중부 메일 이렇게 돼 있어서 문 외부 행사 동행 이례적 행보 이렇게 되면서 이례적 행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외부 행사의 취지나 기타 등등을 제대로 딱딱딱 이해하고 현장에서 유도리 있게 그냥 현장 상황을 빨리빨리 적응하고 학습이 되는 스타일이면 모르겠는데 나 가라니까 가는데 이게 뭔 놈의 행사냐? 상황 파악, 내용 파악이 그리고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현장에서의 즉흥 애드립의 그 압권이 그거죠, 여러분. 3D 프린터 들어보셨나요? 3D 프린터. 그래서 3D 프린터, 3D 프린터라고 안 하고 3D 프린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3D 프린터라고 안 하고 3D 프린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쪽 관련 자료나 아니면 뭐라도 좀 본 사람이면 그걸 3D 프린터라고 하겠습니까? 3D라고 써 있으면 3D라고 그러면 3D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D라고 부르면 그게 3D라고 불러줘야 트렌드에 맞죠. 그러니까 트렌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게 이제 선거 때 이제 해서 저도 반성합니다. 그때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디펜스를 했었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이실직고 합니다. 그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모든 걸 다 알아 막 그래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현장에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어버버 거리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같이 동행하고 직접 챙기고 동선까지 다 짜게 되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외부 행사의 동행의 정부의 3대 전략산업 여기 굉장히 3대 전략산업 잘 보세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가 여러분 전기차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에스 관련 일정을 직접 챙기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에스 이게 정부의 3대 이 3대도 이거 문재인이 정했을까 노영민이 정했을까?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이 있으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미래차는 현대자동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대통령 여기다 이렇게 세운 거 누굴까? 저는 이렇게 대통령 보고 여기 이렇게 태국 가서 버스 이렇게 전기버스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노영민이 시켰겠지라고 나는 추측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어디 가서 사진 찍는 거 이거 연출 세팅 다 비서실장 노영민이 했다고 본다고 그렇게 나는 보는데 응? 자 보자고요. 우리가 태국하고 버스 기술 제휴를 왜 해요? 버스 개발을 하는데 태국의 도움을 태국이 여러분 뭐 중간재 버스 관련된 중간재라도 공급을 해요? 그 중간재가 직접 만든 중간재일까? 중국에서 들여온 중간재일까? 난 복잡하다고. 그리고 중국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싹 잡아먹었고 우리나라 중국 버스 에지스 모터스는 대놓고 중국 거 한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라 보조금을 왜 주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이렇게 보면 노영민의 쏠린 재계인은 대통령의 기업 상황 이제 이거는 취임할 때 얘기예요. 취임할 때 기업 상황 직원할 최적 인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대 대한민국의 3대 산업을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기업이 어딥니까? 바이오헬스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여러분 바로 셀트리온이죠. 바이오. 자, 저는요. 여기서 이걸 여기서 보세요. 이걸요. 이 3대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거 보세요. 3대 산업과 관련돼 있는데 여러분 이 비치를 보면 여기 정의선 뒤에 있죠. 그래, 시스템 반도체 이재용 오케이, 셀트리온 오케이, 3대 산업 미래차라고 하는데 여기 자동차 회사 3대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 있죠. 이렇게 본인이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하나 둘 시스템 반도체 제약하고 자동차는 본인이 직접 하나? 비서실장이 뒤에 서고 경제인에서 3대 정책이라고 하려면 여기 요 양반을 앞으로 당겨서 노영민 자리에 있어야지. 아니면 노영민이 지금 여기다 앞세우고 옆에서 나란히 하든가. 이게 뭐야?
그리고 보세요. 코로나 백신 뒤늦은 계약 배후에 어른되는 충북 마피아 그림자. 치료제 강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노영민 전 실장과 고향 갖고 동갑이다. 치료제 신속 개발 과신한 등 문책 우려한 공무원 복지보동도 결정적. 이렇게 나오는데 뉴데일리 그래서 야 보수 매체다. 그래 너무 진한 보수 매체다. 그러면은 살짝 들진한 보수 매체. 중앙일보. 차라리 역직되는 게 낫겠다. 골드타임 놓친 백신 TF 속사정.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1월 지금쯤에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것 누구야? 셀트리온에서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누굴까? 노영민 아니겠어요? 라고 추정. 노영민 아니겠냐고 추정. 서정진의 구상을 문가에 주입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월 달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2021년 1월에 이게 뭐가 추진되고 있었냐면 셀트리온이 세 개라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가 합병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이 이후로 이게 합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치료제가 공급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여기서 보면 여기 35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셀트리온 주가 35조가 인데 혼자 지금 50조를 때리고 있지. 50조, 25조, 7조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은 은퇴하죠. 그리고 노영민도 비서실장을 관뒀네. 너무 냄새가 더럽잖아. 너무 냄새가 더럽다고. 셀트리온 주가 많이 올라서 돈 번 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주식 투자할 때 뭐 사기판이 됐건 뭐가 됐건 작전진이 됐건 들어가서 수익 얻을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라고. 저는 정치평론하면서 주식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정치 기타 등등에 관한 얘기인데 셀트리온 내부 거래가 너무 심해요. 대한민국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1위고 내부 거래 비중이 82%. 이게 2017년 2020년 11월 12일 매출액을 만들 수 있다고 내부 거래로 하면 이게 지금 이 내부 거래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합병이 나면 같은 회사 내부에서 여러분 매출이 생겨요? 이렇게 내부 거래가 심하던 회사가 그 부서로 끌어들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부 거래가 심한 이렇게 이 회사에서 내부 거래에서 이렇게 헬스케어하고 헬스제약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회사가 합병을 왜 해요? 왜 할까요? 주가 부양밖에 이유가 더 있어? 그러고 그 치료제 만든다고 치료제가 그 코로나 사태에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해결책이고 그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만든다. 주식빵. 그러고 지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나? 백신을 못 구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백신을 구하고 그랬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근데 문제는 이거는 박근혜 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메르스 때 과잉 대응했다고 공무원들을 징계를 했었대네. 근데 이제 정은경도 그때 메르스 때 징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징계 이유가 정은경이 박근혜 때 징계 받아서 적폐한테 징계 받아서 좋은 사람 아니? 박근혜 정부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정은경이 징계 받은 이유는 무능했기 때문이지 정권에 찍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은경이 뭐 문재인 정부에 줄 서고 좌파에 줄 서고 이런 것도 아닌데 징계를 엄한 사람 엉뚱한 이유로 징계 아니? 징계할 때 무능했기 때문에 징계한 거라는 거예요. 메르스 대응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만. 디테일한 내용은 또 명예훼손의 얘기가 있고 비공개 정보니까 내가 패스. 야 박근혜한테 징계 방해했으니까 적폐한테 징계받은 소중한 사람 님이 뽕 같은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그런 식으로 무능하든 뭐를 하든 이랬던 사람들을 징계를 해놓고 그 사람이 또 승진이 되고 막 이 과정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살 길이다. 공무원들 복지부동 있잖아요. 공무원들 복지부동을 공무원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야. 내가 이거 했다가 똥바가지 쓰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공무원 잘리지는 않는데 뭐 했다가는 징계 먹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나한테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나도 제안하지 않은 건 이건 죄가 안 되고 징계 사유도 안 되지. 난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이야. 밑대가리 새끼들이 제대로 안 챙겼고 그 맨 최종적인 위에서 이 두 사람이 특히 김상조가 기본적으로 이거에 TF를 했는데 근데 밑에 사람한테 토스했대잖아. 이야. 그래서 여기서 TF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차라리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백신을 도입하고 난 뒤에 혹시 일이 잘못돼 훗날 역적으로 몰리더라도 장렬하게 산화하고 싶다. 산화하기 쉽다 이렇게지만 산화는 안 하셨지.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윗선에서 개발 단계에 있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가감한 결단을 회피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날려먹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치료제가 있으니 백신은 치료제만 있으면 백신은 옵션으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이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지. 나는 이 판단에 셀트리온 주가 부양과 합병설과 기타 등등과 다 연결된 거라면 너희들은 정말 니네 진짜 역적 새끼들이다 이 새끼들아. 노영민 비서실장은 태양광 챙겨 전기자동차 챙겨 아니 여기서 챙겼다라는 거는 돈을 챙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경제실장 이러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챙기고 대통령 줄 세우고 여기다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이 사람하고 사진 찍으세요 이 사람하고 걸으세요 이런 걸 세팅하고 그리고 자기 정치하면서 충청도에서 내가 왕이야 이러면 이러고 이런 식으로 나라 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입 다물고 있으면 국민들이 다 바보지. 우와 황우석 우와 신라젠 10조 뿌악 셀트리온은 걔도 뭐 순이익도 나고 뭐하고 한다니까. 특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 두 정부가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건지 산업에서 딴 생각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결국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어진 이 2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제자리 걸음이다. 신수산업에서 치고 나가는 거를 그냥 앞에 사람들이 앞에서 쭉 있었던 기업들 그거 이렇게 조금씩 손보면서 쭉 가는 거지. 진짜 한심한 민주주의입니다. 한심한 민주주의.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